여러분 등교했을 때 했던 거 교과서 141쪽에 비교 1번 문제 일부 반에서 우리 화면으로 잘 안 나와서 선생님이 인강으로 보여준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혹시 요거 적지 못한 친구는 교과서 141페이지 비교 1번에 답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여기 선생님 잘못 알려준 거 있었거든. 그래서 하이에크의 주요 주장에 정부의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초래하는 게 아니고 비효율성 초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정부의 개입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143페이지에 자료 1번 루이스 피그 빌 게이츠 하는 이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편익을 추론해서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교실에서 적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빌 게이츠랑 하는을 보면은 빌 게이츠는 중퇴를 하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얘의 기회비용은 대학 졸업의 비용이 아니라 가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는이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얘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기회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점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143쪽에 자료 2번에 1번은 정답은 매몰 비용입니다. 이거 적어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등교해서 아마 프린트 7페이지 시장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시장의 종류를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경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지 보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8페이지에서 시장의 역할과 시장의 한계, 그리고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불안정 경쟁,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 공공재의 부족에서 생산량 부족, 여기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라고 프린트 고쳐주세요. 이거 오타 났어요, 얘들아. 그리고 이제 프린트 8페이지, 9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불안정 경쟁이 뭔지, 공공재의 부족, 그리고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까지 교실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유형으로 편승 효과, 그리고 속물 효과, 배블런 효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보면서 교과서 읽어보면서 강의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편승 효과라는 건 영어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예시를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신발을 신어줘야지 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모두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편승 효과,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물 효과, 영어로는 스노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편승 효과랑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 안 사고 남들과는 다른 특이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는 현상을 속물 효과, 스노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블런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의 재산, 나 재산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 그리고 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자 물건을 구매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나의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소비하는 현상을 배블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급 자동차나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 요거 예를 들어줄게. 여기 지금 147페이지에 문제 1번을 함께 보도록 할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기 지금 조사 1번 141페이지에 조사 1번 자료 1, 3에 해당하는 주변 사례를 찾아보자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편승 효과 1번에 이제 편승 효과가 나오잖아 얘들아. 편승 효과는 뭐라고 했었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브랜드의 패딩이 유행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같은 옷을 구입하여 입는 것, 요거를 편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속물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속물 효과에서는 한정판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구매하지 않고 나만 특이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한정판 같은 게 인기를 끌어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하기 어려운 거. 왜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고 나만 특이한 거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정판 제품들이 이제 인기를 끌어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임에도 구입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베블런 효과를 보면은 베블런 효과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는 나의 부를 과시하고 싶잖아. 그래서 1년 동안 모피가 안 팔렸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로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10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바로 팔리는 거야. 왜냐면 이 모피는 비싼 거고 내가 이거 비싼 걸 샀다는 건 나의 부를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10페이지로 넘겨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같이 읽어주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질문이 있으면 각자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자 개인적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자본주의의 특징. 그럼 어떤 자본주의인지 찾아야 되겠지. 그럼 어떤 자본주의인지 우리 자본주의의 역사적 잠시만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은 프린트 3페이지에 보면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 그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네모 박스를 읽고 이것이 해당하는 자본주의가 어떤 거인지 첫 번째로 찾아야 되고 어떤 자본주의인지 찾아야 되고 이 자본주의의 특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 사상이래. 그래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시장에서 자유가 보장될 때 시장에서 자유 좋아해. 이게 보장될 때 국가 전체의 이익도 커진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방임주의를 가르치는 거고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가르치는 거고 이것은 얘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시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정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장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오히려 국부 달성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시장에서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즉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시장 가격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정부보다는 시장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자.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건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법적 보장 역시 그리고 민간기업의 국영화 필요성 강조 이거는 민간기업이야. 시장에서 그냥 두던 걸 나라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게 정답. 얘는 정부를 더 좋아하는 거겠지.
그리고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 허용.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개인의 이익을, 각각의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 강조. 그래서 1, 2, 4, 5번은 모두 다 정부보다는 시장을 좋아하는 거고 3번만 정부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공황과 수정 자본주의는 여러분 알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2번에 뉴딜 정책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1929년 10월 24일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얘들아? 이게 대공황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정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부는 무슨 정책을 시행한 거야? 뉴딜 정책으로 이런 대공황 극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기적으로 보면은 수정 자본주의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면은 뉴딜 정책은 수정 자본주의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했어. 그럼 얘들아 보자. 여기에서 보기에서 이제 정부가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행. 요거는 맞아. 왜냐하면 그냥 사장이랑 근로자랑 둘이 정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야.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최저임금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 라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거고, 다음으로 요것도 같은 거야.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책 시행.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에서 그냥 가격이 결정되게 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요거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랑 라를 한번 보자. 각종 경제 규제 완화 및 폐지. 그러니까 경제를 규제하는 거야. 시장 경제 이제 규칙이 있었는데 이런 규칙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거야. 요거는 정부가 더 이상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의 역할을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했던 걸 그런 개입을 완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 약화. 여기 그래 몰랐다고 해도 정부의 규제력 약화. 이건 뭐겠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거겠지. 그래서 통화에 대한 이걸 그대로 두면 돈에 대한 정부가 이제 규제력을 약화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겨서 그 다음 매몰 비용과 합리적 선택, 이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얘들아. 영화 제작자 갑은 영화 제작을 진행하던 도중 고민에 빠졌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얼마? 지금까지 투자한 거 10억 원이래. 근데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흥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시점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들었잖아요. 흥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 시점에서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야. 선택의 시간이 딱 닥치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거야. 영화를 계속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앞으로 이제 영화를 마무리를 한다면, 즉 영화를 제작을 한다면 2억 원이 더 들 것이고 개봉 후에 예상되는 수입은 10억 원이래. 그랬을 때 이제 갑은 영화를 강행해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서 개봉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까? 요걸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매몰 비용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고려를 해야 되지만 매몰 비용은 과감히 배제를 해야 한다. 요걸 한번 보도록 하자. 영화 제작사 갑이 지금까지 제작비를 투여한 게 우리 얼마였지? 제작비를 투여한 게 10억이었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봐봐. 이 선택의 시간보다 이미 이전에 투자한 거잖아. 그리고 회수할 수도 없는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매몰 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억을 이제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선택의 시점에서 내가 이제 나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화 제작을 하지 않아? 그러면 편익도 0이고 기회비용도 0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영화 제작을 하게 되면 편익, 내가 앞으로 얻는 수익은 10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기회비용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총 8억의 순이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따라서 10억을 배제하고 생각을 이제 해보기 시작하겠지. 여기서 따라서 10억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작을 중단할 때 추가적인 지출도 없지만 추가적인 수익도 없어. 그래서 그냥 0, 0이 되는 거야. 하지만 반면 제작을 해서 개봉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지출은 2억 원이지만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은 10억 원이므로 8억의 이윤 추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10억과 그 다음에 2억과 10억에 대해서 뭔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까지 투자한 제작비 10억 이것은 선택의 시점에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2억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하잖아.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니까 얘는 기회 비용 중에서도 명시적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 10억은 영화 개봉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각각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혼자 체킹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5페이지를 같이 피면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프린트 5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린트 11페이지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상황에서 밑줄 친 값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근데 프린트 5페이지의 기회비용을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프린트 5페이지 기회비용 박스에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보도록 하자. 그래서 바리스타를 꿈꾸는 갑은 여름방학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 할 거래. 그래서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편의점은 130만원, 커피숍은 90만원, 패스트푸드점은 75만원,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얘는 고민 끝에 뭘 선택했냐면 고민 끝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얘들아 보자. 얘가 지금 포기한 거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건 뭐가 있냐면 편의점 130만원 그리고 패스트푸드 75 옷가게 50만원이야. 이 포기한 것들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 하나만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값의 기회비용은 얘네 포기한 것들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인 130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 2번은 가다 그리고 공통적인 이유를 가리키는 경제 개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냐면 프린트 9페이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만 거래되고 우량품은 제값을 받기 어렵다거나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건 이것은 계약 전에 이제 일반 당사자에 의해 숨겨진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향인 역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도난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에 외출 시 문단속을 소홀히 한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계약 후에 숨겨진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가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인 도덕적 해이이고 요 두 개를 공통적인 이유를 가리키는 경제 개념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하면 너희 지금 형아들 고등학교 2학년 형아들 경제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타인을 의식한 비합리적 소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 유행하는 옷이구나. 무조건 사야지.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는 편승 효과.
편승 효과이고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합니다.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을 수 없어. 무조건 다른 사람 안 입는 거. 나만 특별하게 입고 싶은 건 스노브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물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은 달라. 가격이 10배나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남들이 우러러 보겠지. 그래서 나의 부소득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현상인 배블런 효과입니다. 요거는 프린트 9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146부터 147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한번 골라보자 얘들아.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 우리 시장 실패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이 독과점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친구들한테 야 우리 50만원 올리자. 그러면은 아마 교실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이게 어떤 시장이었냐면 독과점 시장에서 선생님이 담합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갑이 얘기하는 거야. 시장에서 우리 2명뿐이잖아.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가격 10% 인상합시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이 콜 좋아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요 상황은 독과점 시장에서 담합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량이나 가격 등을 두고 서로 협의해서 경쟁을 피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기도 한다. 요거 맞지 얘들아? 두 기업한테는 이득이 되겠지만 요걸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겠지. 그리고 다음으로 개별 경제 주체가 이윤 추구가 개별 경제 주체 얘네 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만 좋은 거야. 다음으로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이 자신들의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공공재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뭐였지? 비배제성. 그래서 돈 안 냈다고 선생님 지나갈 때 신호등 꺼지지 않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 다음으로는 타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호등 보고 건넌다고 해서 그 신호가 선생님을 못 보거나 이러지 않지. 그래서 우리 둘 다 소비할 수 있다는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화를 이용하려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윤을 추구할 수 없게 되니까 얘네는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겠지. 그래서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보면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에 맡겨두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뭐야 얘들아? 시장 실패,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 실패 해봤지? 외부 효과 시장 실패였고 독과점 발생 시장 실패였지. 근데 시장 실패에서 공공재 과잉 생산되니? 아니잖아 얘들아. 여기서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얘네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지.
다음으로 정부의 개인권리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장 실패랑 관계없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주체의 역할, 교과서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들아 봐봐. 우리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불안정 경쟁을 원인으로 들었었잖아. 거기서 불안정 경쟁에서 주로 어떤 기업이 문제가 됐었지? 불안정 경쟁에서는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에서 이제 공정하지 않은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나타났고 불공정 거래행위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이었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서는 거야. 시장에서 이런 각각의 이제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서 이제 기업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 즉 독과점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가격을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둘이 담합하는 거 야 50만 원 올리자 콜 요런 거 이제 규제하는 등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간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공재 생산이 부족했잖아. 부족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이제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이제 적절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생산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국방, 치안, 공원,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등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외부 효과 배웠었지 얘들아. 그래서 외부 효과는 좋은 거는 생각보다 적게 생산이 되고 나쁜 거 많이 생산이 됐잖아. 그래서 좋은 거 많이 생산하게 되려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꽃밭을 예로 들어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옆에 양봉업자한테 조금 더 필요하니까 내가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조금 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공장 돌렸잖아 얘들아. 공장에서 이제 오염물질 많이 배출되니까 요거 세금을 먹이면 요걸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들겠지? 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먹여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오염물질 공장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공장 환경오염 문제 있었잖아. 그래서 야, 딱 요만큼만 배출해. 5만큼만 배출해.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5만큼만 이제 딱 배출하게 한다거나 야 무조건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오염량 5 이상은 나오지 않게 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규제가 아니라 유인하는 정책이 있어. 그래서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요런 좋은 거는 생산과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누진세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이런 빈부격차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 경제는 이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아. 얘들아 이거 효율성이다. 글씨 오타 났다. 효율성은 높지만 공정한 배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질 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이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누진세나 이런 거를 잘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래서 밑에
프린트 13페이지의 조세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자. 조세는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직접세인 거야. 요거는 납세자랑 담세자랑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납세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야. 그리고 담세자는 거기에 내라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소득세를 보면은 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도 선생님이잖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 조세의 분류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납세자는 이제 그 소득세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이 소득세를 내라고 뭐가 나올 거잖아, 종이에. 그러면 납세자에도 선생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나야. 결국에 내 소득세는 내 이름으로 나온 걸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간접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납세자는 어느 기업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베스킨라빈스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납세자는 베스킨라빈스야. 근데 이 베스킨라빈스가 이 부가가치세를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냐면은 정작 부담하는 건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건 야 베스킨라빈스 세금을 내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베스킨라빈스가 내는데 그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소비자의 우리 계산을 하면은 그 부가가치세가 붙잖아. 그래서 이 소비자가 결국에는 납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를 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간접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세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누진세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벌어.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내라고 하는 거야, 세금을. 근데 200만 원을 벌면 20%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즉 여기 요 부분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거, 요걸 누진세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갑이라는 애는 100만 원을 벌어. 근데 을이라는 애는 200만 원을 번다. 근데 이러한 과세 대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10%씩 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10%를 내면 여기서 10만 원을 내게 되고, 을은 20만 원을 내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보면 만약에 위에 누진세를 보면 10만 원에 10%니까 얘는 10만 원을 냈고 20만 원에 20%면 얘는 40만 원을 내게 되잖아. 40만 원을 내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지금 똑같이 지금 과세 금액이 다른데 위에 누진세 같은 경우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을 세금을 걷어서 다시 소득 재분배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요거는 얼마를 벌든 간에 세율은 똑같아. 이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의 분류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소득 재분배, 누진세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면, 여기 지금 우리 누진세에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을 됐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잖아. 그래서 세입의 측면에서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누진세제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잖아. 그래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출 돈 나가는 건 이제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등 사회 보장제도 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의 역할 보면은 시장의 기능 보완 소득 재분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살펴봤고, 이제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즉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업가의 역할과 기업의 책임. 이거 왜 이렇게
우리 프린트 7페이지에 보면은 시장의 종류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배웠거든. 이 부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우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을 통해 그리고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이러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의 만족 증진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 윤리를 지켜야 되고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는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가게와 기업에서 이제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기업은 이러한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이러한 수요자로서 이제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이제 가게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게 되고 이건 가게의 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을 받고 다음으로 이제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노동자에게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 등 노동 3권 이러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 3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단결권. 그래서 노동자는 기업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체를 결성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단결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의 기업가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입니다. 즉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들이 이제 노동단체를 통해서 사용자와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 교섭권. 그리고 세 번째로 단체 행동권. 이제 노동쟁의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제 파업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파업은 얘들아 나 혼자 파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 같이 단체 행동으로 파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파업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아마 알아두면 좋겠지.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있고, 그럼 노동자가 과연 권리만 있느냐? 노동자한테 책임도 있는 거야.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근로계약에 따른 이제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또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를 해야 되며 나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6페이지를 보면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동자의 권리 중 가나다에 각각 무슨 권리인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로 보면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그리고 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건 뭘까 얘들아? 가는 단결권이 되겠지. 나도 한번 보도록 하자.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가 누구와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대해 교섭하고 협약해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면은 근로자의 근로자들이 노동 단체를 통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뭘까 얘들아? 이거는 단체 교섭권이 됩니다. 그리고 다도 한번 읽어보자. 다는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무슨 행동?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근로자가 작업 환경의 유지 관철 개선시키기 위해 무슨 행동?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지. 그래서 다시 프린트 14페이지로 가보자. 다음은 누구의 역할? 우리 이제 소비자의 역할 보도록 하자. 우리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할을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는 소비자 주권, 즉 내가 이제 소비자 행동은 나의 주권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원 배분,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로서 피해를 받았을 때 이러한 나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소비자 기본법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나의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기업이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경제체제가 구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상품을 구입한다거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품, 그 다음에 공정무역 상품을 소비하는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이제 공정무역 상품이나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동영상 통해서 이제 수행평가를 통해서도 봤고 맨 처음에 이제 공정무역 커피 이런 부분도 봤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16페이지로 가면 다음 중 윤리적 소비를 한 사람을 고른 것은 이렇게 한번 보자 얘들아. 갑은 어떤 거?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닭을 길러 수확한 달걀만 구입한다. 요건 윤리적 소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을은 아동 노동을 통해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여 반값으로 판매되는 축구공 구입하였다. 이거 돼? 안 돼? 얘들아? 이거 안 되지. 우리 아동 노동에 대해서 영상 여러 가지 받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윤리적인 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병은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생산된 초콜릿만 구입한대. 병 역시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소비자 주권과 윤리적 소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15페이지에 여러분 공백으로 비워져 있잖아. 여기에 뭘 적어오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정부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및 기업의 책임,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배웠잖아. 그래서 요거 칸을 4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얘들아. 4칸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기업은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서 선생님 적어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럼 선생님 확인만 해줄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프린트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참고해서 여기 빈칸 여러분 채워서 학교에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목요일날 등교해서 보도록 합시다.